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박근혜 씨가 우리의 예상대로 한번 전에 예상했었잖아요. 대구에 가서 시장통을 돌더니 한 번 더 갔습니다. 야,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열망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뻔히 수가 읽히는데도 대구에 내려가서 유승민 죽이기에 돌입했다 이거죠. 야,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지금 박근혜가 갔던 곳들이 사실은 대통령이 안 가도 되는 행사를 만들어서 시간 단위로 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단은 유승민 선거구에 갔다라는 거죠. 시장까지 방문을 했죠. 유승민 선거구에서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야권이 제대로 지금 살아있다면, 만약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면 이건 탄핵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네, 선거에 완전히 개입하는 거니까. 예, 직접 개입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 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 대구 경제만 살려주고 대구 경북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단합을 요구하면서 단합을 촉구하면서 경북 대구가 단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박근혜가 얘기했던 창조 디자인 센터나 또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대구 창조 경제단지 조성, 섬유 창조 융합 혁신센터, 이게 대구 경북에만 몰아줄 것이냐. 그럼 다른 지역의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큰 편협적인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고 지역 차별적인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얼마만큼 박근혜 씨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고 지역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느냐에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맞죠. 지금 박근혜 행보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을 예전부터 선거의 여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선거의 여왕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냐, 무엇을 욕망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가 현재의 이런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든가,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진짜 나라가 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자신의 텃밭에서 시 계속 유지 보존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신의 텃밭이, 그러니까 대구를 중심으로 뭐 구미, 뭐 포함 이쪽이 자신의 텃밭이 공고하게 있어주고, 자신은 이를테면 퇴임 이후에도 호족 내지는 어떤 퇴임 왕족 뭐 이런 상태로 자기 권력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인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얘기하는 뭐 100% 대한민국이 어쩌고 국민 통합이 어쩌고 뭐 분열을 뭐 막아야 되는 어쩌고 하는 소리가 다 개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가를 운영한다 이런 개념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페루에 나오는 안데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슈퍼푸드. 예. 뿌리 식물인데 마카라는 식물이 있는데 해발 4,000m 넘는 고산 지대에서만 자란다. 고대 잉카 문명에서는 금보다 이게 더 비싸게 팔렸다고 할 정도. 그 마카 플러스 산삼, 우리나라의 산삼.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정력식품에다가 삼삼을 합쳤다. 뭐 이런 개념인 거지. 남미에서는 인정받은 마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 최고인 산삼이 만났다고 하니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먹는 식량으로 선정할 만큼 세계적으로 검증된 완성식품입니다. 검색을 해보시는데요. 마카산삼, 회사 이름이 영한네이처고요. YHNATURE, 영한네이처.com 또는 co.kr, 여기가 오리지널이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마카 녹용과 청소년용 마카, 어린이용 마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술안주로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비네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순고비네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먹어봐야 알아. 몽고에서 들어온 말뼈를 미세 분말가루로 갈아가지고 환으로 만들면 칼슘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네요. 말 자체가 뼈의 성질이 소보다는 훨씬 더 강건한 게 맞습니다. 특히 몽골 말은 약효적 우수성은 뛰어납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D3를 첨가해가지고 흡수까지 잘 되게 만들어주죠. 나이 드신 분이나 폐경 전후의 여성들한테 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거고요. 다육기에 있는 청소년한테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말이 지금 칼슘의 대명사 같은 건가요? 대명사죠 원래는. 근데 그게 비싸고 못 먹으니까. 말뼈로 만든 칼슘 보충제 마슘한. www.한글로 칼슘명가.com 070-4241-4545 말로 만든 칼슘 환이란 뜻이에요. 마슘한.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이 사람이 갔던 지역구를 한번 볼게요. 정용섭 행자부 장관이 내려간 곳 대구 동갑. 그렇죠. 그리고 유승민과 관련이 있는 바로 그 지역 대구 동을. 다음에 하춘수 후보라고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유승민계의 국회의원들이 현역으로 있으면서 앞서고 있는 지역들이고요. 거기다가 또 그렇게만 가면 또 욕을 먹을까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김문수, 김부겸이 붙고 있는 수성구까지 이렇게 잔머리까지 좀 썼어요. 야 정말 아이고 내가 전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이야기를 안 믿는데 반신반의하는데 개성공단 폐쇄는 유승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안보, 북풍 이런 것들을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해야 된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었다는 건 뭐 우리가 뻔히 아는 거고요. 근데 야당을 이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유승민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난 그게 더 끔찍해요. 그러니까 야당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더럽게 선거에 개입한다. 그래도 욕을 먹을 판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야당 그러니까 여당 새누리당이 이기면 뭐하나 내 사람 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한테 대든 놈 저기 눈 시퍼렇게 뜨고 계속 있으면 안 되지. 계속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폐쇄적인 권력이 유지 보존되는 거.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도 자기 사람, 자신의 이너서클 이거를 공고히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에서 보면 그 단지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보다 더 사악한 거예요. 좀 마귀할멈 같은 거야 진짜. 네, 그냥 느끼는 건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게 진짜 자기 스스로가 국가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선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선거에 이겨야 국가가 좋아진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그건 국가가 아니라요. 이 사람은 국가의 개념이 없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왜 구한말에 민비 그 사람이 자기 친척 혈족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 유지, 자기가 계속해서 궁 안에서 권력을 잡는 거 그거에 몰두했던 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조선 전체에 대한 이 어떤 운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이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 개념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실정을 하고 일본군을 뭐 끌어들이고 뭐 하는 등등까지 안 갔던 거죠. 이번 선거 구도는 참 사실 좋거든요. 박근혜는 완전 헛발질 계속하고 있잖아. 새누리당도 이렇게 약간 그 분당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쪼개진 상태로 가고 있고 야당이 조금만 잘하면 그런 기사까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새누리당 참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야당도 뭐 다른 방식으로 헛발질을 해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이쪽이나 저쪽이나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먹불인견의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또 계속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정치 혐오를 또 부추기는 일이 되는 거거든. 너무너무 더럽고 진흙탕 싸움이고 양쪽 다 뭐 무슨 미친 짓이냐. 이 중에 제정신인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 얘기를 또 계속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좀 판을 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애청자분들 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중앙에서 선거 지원이 그러니까 안보 위기, 그다음에 경제 위기를 강력하게 언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BS 공중파 9시 뉴스를 제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북한과 테러 문제로 21분을 끌었습니다. 21분. 그리고 그 다음에 21분 이후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편성하냐면요. 새누리당 공천 혁신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꼭지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갈등을 방송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이 서사가 딱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씨는 나름 있잖아요. 지금 선거에 여왕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중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의 탓은 곧 박근혜의 책임이 있는 거라고. 이건 박근혜 책임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안 거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놓고 가서 이제 와서 4년 차에 와서 창조경제가 대구 경북 창조센터가 어쩌고 디자인센터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동안에 뭐 했는데?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주민들이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동안에 3년 동안 뭐 했니 너? 뭐 했는데 이 지역에? 네가 뭐 했는데? 라고 물어보고 그 진실을 봐야 되는데, 그래놓고 키 리졸브 훈련을 지금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 국토에요. 군복을 입은 개구리복 군복을 입는 군인들이 공목보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녁에 총 들고. 저도 봤어요. 예, 저도 어제 우리 집 앞을 20명이 줄 서서 식스틴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그런 거 보면 되게 무섭단 말이야. 예, 그래서 안보 위기까지 딱 몰아놓고 대구를 딱 내려가서 뭐라고 하냐면 경제 위기 속 단합을 강조합니다. TK와 경북이 그러니까 경북과 대구가 단합을 해야 안보 위기를 또는 경제 위기를 넘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그 단합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단합인 거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제가 이제 열받은 게 뭐냐면 너미당이지만 저는 무당파니까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 하더라도 지금 공천 학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지금 박근혜 친박이 70석까지 지금 포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양구가 지금 70석까지 친박을 공천하겠답니다. 전략 공천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유승민을 죽이기 위해서 또는 진박입니다. 친박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박. 네, 진박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구를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간 단위로 움직였고 대규모의 대구 창조경제센터를 조립한 왜 시장을 갑니까? 왜 재래시장을 가죠? 유승민 지역 같은 데는 재래시장까지 훑었어요. 이건 뭐냐면 유승민이 죽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애비가 했던 독재적 리더십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따르면 무조건 난 살려준다. 내 목이 날아가도 나를 따르라. 나를 배신한 자는 무조건 죽인다. 이 원칙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로지 보이는 국가가 민족이고 없고 오로지 아까 지민님이 얘기한 대로 나한테 충성한 자, 내가 살아남는 길이 유일하다는 걸 그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한테 충성한 자는 내 목이 잘려도 지켜준다. 이거를 리더십으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되고 개판돼 가는 거죠. 박근혜 씨의 스타일이 난 이렇게 보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도를 걸었을 때는 그 비난의 화살도 좀 적게 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그 데미지가 더 커진다고. 우리들 왜 방송으로 유승민이 지지율 안 올라가니까 박근혜 대구 또 가겠는데 며칠 만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유승민이 당선되면 어떻게 되냐고. 박근혜는 정치적 데미지가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차라리 내가 유승민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싫어하는 뉘앙스의 느낌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답게 뭔가 처신을 하게 되면은 유승민이 당선돼도 그 책임에 대한 패배랄까 자존심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망가지진 않거든. 근데 만약에 유승민이 거기서 당선돼 버려 봐. 그럼 엄청난 내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박근혜 스스로가 정치적인 해안도 없어요. 그 어떤 상황들을 조율하면서 뭔가 좀 자기가 탈출 같은 거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르겠다. 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내려갈지도 모르겠는데 핑계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구의 방문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요즘 공심이라고 안 하더라는데 새누리당 공심이가 맞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갔으니까. 오늘 그 이양구의 워딩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더 강력하게 심사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공심이 심사위 맞잖아. 그렇지. 심사가 맞는 거죠. 공심위로 돌아가자고요. 우리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새누리당 공심위에서 이미 박근혜가 TK하고 경북을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천이 확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진박들. 그렇지 않고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경쟁 후보가 발표가 됐을 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또는 거기에서 전략공천을 이양구가 만약에 진박을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거기를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미 이양구와 박근혜는 내통돼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진박이 TK와 경북을 장악할 거다. 경북과 대구를 장악할 거다. 이런 게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저는 봅니다. 뭐 당연하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참 보면 아까 시민님이 얘기한 것처럼 언론 프레임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막 이제 뉴스에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 두 가지 쌍둥이 위기인 거죠,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정권의 책임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무슨 자연재해처럼 생각을 한단 그렇죠. 말이야. 그러니까 막 겁을 주는 그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같은 식의 어찌할 수 없는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공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근데 새누리는 그 내부에서 정말 뭐 죽여버리네 어쩌네까지 쌍소리가 나온 상황인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가 없이 거기서 마치 나름 괜찮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해시시 웃는 상으로 박근혜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선거운동인데 민심을 살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 거는 당연히 이건 총선 후보나 지자체 선거 후보가 하는 지시이지 대통령이 거기서 골목골목을 훑어 다니는 것은 선거 때가 아니라고 하면 아유 또 포퓰리즘 쇼구나 라고 얘기를 할 테고 선거 때에는 이거는 유승민이 아닌 상대 경선 후보자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 유세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가 대구를 하기 전에 밑밥을 쫙 깔았어.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이렇게 말했어.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현장을 방문해서 그렇지. 좋은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필 것입니다 했거든. 대구만 가고 말 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에 17개나 있는데 그중에 대구만 달랑 간 거야. 그러니까 대구에 선거운동하러 간다는 비난을 막기 위해서 미리 밑밥을 깔아놓고 대구에 내려가서 그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닌 거야. 그래놓고 국민들이 안 믿으니까 아유. 왜 박근혜 우리 공주가 경제 행보라고 얘기하는데 왜 국민들은 안 믿어주는지 답답하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청와대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말 할 필요 없어. 네, 그 말 할 필요 없죠. 진정성이 있으면. 그러면 찔리나 보지. 이번에 대구를 박근혜 씨가 얼마를 갖고 갔냐면요. 1,300억 원을 갖고 갔거든요. 아하, 선물 보따리. 네, 선물 보따리를 갖고 갔는데 이게 단기간 내에 하는 겁니다. 2010년 당장 올해부터 내년부터 진행되는 건데 타운 조성, 스포츠 타운 조성이 아까 디자인 센터 내에 스포츠 타운 센터를 370억 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과학 장비를 200억 원. 그다음에 기술 개발에 가상현실 VR 콘텐츠 개발하는데 400억 원.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하고 시장 진출을 하고 지식 컨설팅 하는데 지원하는 요거는 그냥 컨설팅 비용만 130억 원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장애체육센터 시설 스마트 서비스 제공하는데 200억 원. 총해서 1,300억 원을 주고 올해 446억 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처의 예산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세를 갖고 특정 지역을 몰아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최경환이 대구를 얼마를 갖고 갔는지 지고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박근혜는 정말 사악하고 이기적인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뭐냐면 자, 총선 이후를 보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꽂아 넣은 진박 70석이 정말로 당선이 된다라고 칩시다. 이렇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새누리당 내에서 그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새누리당을 당내 당의 상황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바로 이제 대선 전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선 후보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안에서 물론 당내 경선이나 뭐 등등이 있겠죠. 그럴 때 이 70석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흔들어 제낄 수가 있거든. 이건 정말 꽃놀이패를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죽여버리네 마네 같은 소리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후보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 박근혜가 퇴임 이후에도 자기 노후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 새누리당 내에서 그 후보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또 자기 고향에서 TK 지역의 자기 기반, 지역의 자기 기반을 공고하게 가진 채로 지방 호족, 이를테면 뭐 고려 말 뭐 이런 때 지방 호족, 뭐 황해도 어지를 가지고 있는 뭐 무슨 김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자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타도할 수 없는 권력으로 남겠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선거해서 진짜 친노라고 불리울 만한 진짜 걸수들을 뭐 70명을 박았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그냥 별 크게 영향가 없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돕고 싶다 워너비 라는 이야기를 한 거 가지고 꼬투리를 삼아가지고 탄핵까지 그쪽에서 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요 탄핵을 12번을 당해도 모자라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북이나 대구
국민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진짜 이 방송을 좀 많이 이 에피를 좀 대구 경북 주민들한테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급하게 대구 경북을 내려가서 하는 말이 청년 실업을 점검하러 왔다고 했거든요. 청년 실업을 점검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 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박근혜가 어떤 개짓을 했냐면 노동법 개혁을 통해서 취업 규칙을 이미 변경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불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주장에 의하면 월 5천 명씩 일자리를 지금 잃고 있다는 겁니다. 월 2천 명씩 이미 작년부터. 그리고 있고 파견법과 등등을 통해서 사실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임금 패키지를 통해서 정규직 임금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그제 발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기업들, 대기업들 있잖아요. 임금 인상을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침을 내렸어요. 못 올리게.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이 임금을 인상을 올리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가이드라인을 못 올리게 잡아놨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까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구 경북에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좀 사양 산업이 많죠. 많죠. 네. 그러면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대구 지역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의 사양 산업들이 왜 사양 산업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산업의 전환으로서의 모색을 하는 것이 진짜 TK와 경북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기 가서 사기치고 1,300억 뿌려봐야 시설이나 좋은 거 있지, 서민들이나 노동자들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죠. 창조센터 가서 노동자들이 거기서 뭘 하는데요. 그냥 이거는 선고용이라는 겁니다. 선고용. 전혀 경북하고 대구 지역 내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경제가 더 나아지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내려간 것이 아니고 오로지 진박 후보들 손잡아주고 진박 지역에 한 바퀴 돌아서 1,300억 뿌리고 내 사람들 당선시켜달라. 이거 딱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박근혜가 만약에 대구가 지금 300만이 넘습니다. 기업들만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대기업들을 어느 후보처럼 대기업들에 몰아주는 모든 혜택들을 중단시키고 대구 지역 내에 중소기업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제를 대폭 대기업에서 받아낸 거 세금을 밀어주거나 또는 지원하거나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돈 1,300억 뿌리고 진박 찍어달라 이것밖에 더 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저번에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청년 희망재단에서 기업들 막 100억 원 뭐 얼마씩 모았잖아요. 청년 희망 펀드. 펀드죠. 네, 그 재단에서 모으는 게 펀드니까. 네. 근데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콘서트 이런 거예요. 아니, 실제로 뭐 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실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 나온 행사 제가 하나 들었는데 네. 콘서트를 하는 거야. 청년 희망재단에 뭐 청년들 일자리 없이 하고 콘서트를 해. 그래서 우리가 했던 말이 맞다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그 청년 희망재단에 취직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든 거야. 물론 뭐 걷어들인 돈이 있으니까 뭔가를 하겠죠. 근데 아주 기본적인 그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잖아. 청년 일자리가 안 만들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청년 희망재단에서 돈을 모읍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업들은 일자리 만드는 대신에 거기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 거기다 기부하고 우린 할 일 다 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1,364억 원을 모아줬어요. 이거 재단같이 이제 만들었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 첫 번째 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콘서트나 기획하고 있고 더더욱이 또 K리그나 FA컵까지 청년희망펀드에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실제로 이 돈은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떠한 산업을 융성시켜야 되는 거고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연구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연구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가. 그 지금 산업이 창조 산업으로서 전환하기 때문에 로봇 만드는 거, 인공지능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산업으로서 어떻게 견인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업들한테 줘서 기업들이 그 산업들을 양성시켜서 또는 이제 시작해서 예를 들면 그 구글처럼 말이죠. 이런 산업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연구 결과로서 대기업들한테 또는 중소기업들한테 주어서 새로운 산업을 융성시키는 데 만들어야 될 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그냥 FA나
K리그에 투자해서 젊은이들 기획이나 뭐 이벤트나 하고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평전과 자서전을 쓴 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때는 얼마나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까? IMF 때였던 것인데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IT 산업 이게 이제 미래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서 그쪽을 확실하게 육성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원도 굉장히 컸었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회의 IT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도 아주 혁혁한 업그레이드 시킨 게 맞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랬던 어떤 비전 같은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경제 위기를 어떨 때는 위기다라고 이용을 해먹고 어떨 때는 위기가 아니다. 자기 좋을 대로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청년 일자리와 관계되어서도 이를테면 여기 지금 수도에 물이 안 나오면 수도관과 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 뭐 구청에 가서 여기에 왜 수도물이 지금 단수가 되었는지를 알아본다든가 뭐 파이프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본다든가 시스템적인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물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자 생수 기금 여기다가 여기 물 좀 다 옆집 가서 물 퍼오고 여기다 물 좀 갖다 줘 봐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물이 어디에 쓰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이고요. 굉장히 초단기 처방이고 이것은 전혀 시스템적인 접근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래 비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제대로 된 어떤 판을 짜려 그러면요. 야권은 무조건 박근혜 중간 심판 정도로 갔어야 돼요. 신비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박근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해놓은 게 뭔지 얘기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라도 있는지. 어차피 정당이 존재하는 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고 그 정당은 그 대통령이라는 대표를 내세워서 나라를 좋게 뭐 꼭 잘 살린다는 표현보다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정치 또는 정권 국민들의 어떤 똑같은 공통점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5년 임기 중에 3년을 나라를 개판쳤는데 그 대통령이 속한 당이 또 다수당이 돼. 그런 선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박근혜 네가 지금까지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너한테 이제 표 줄 수 없어. 그리고 딱 선을 그어주고 다른 정파나 야당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게 오래 또 안 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난 민주정부 때에 그때 처음 정권이 바뀐 거잖아. 이를테면 쭉 일당 독재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딱 그때가 헌정사적으로 처음 정권이 교체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민정당이 개판을 치든 뭐가 개판을 치든 안 됐던 거라. 그러니까 계속 걔네는 사쿠라 야당 흔들고 또 그 야당이라는 사람들도 그냥 어떤 기득권 세력이면서 좀 지역을 달리하는 뭐 이런 정도이고 그런 상태에서 큰 여당 대 작은 야당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그 87 그 혁명 이후에 이제 여소야대가 되는 이제 그 상황 거기서부터 어떤 과도적으로 흘러가다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서 겪었던 것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실제로는 정확하게 정권 심판이 이루어지고 선거에 의해서 단죄가 되고 하는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금 안 되는 쪽으로 백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덮는 스킬 중에 대표적인 게 부풍이었다고 보고 선거철 다가오면 우리나라 그런 선거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정치를 잘했건 못했건 선거 앞둔 한 달 정도의 시점의 여론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렇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런 속에서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자기 당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행보만으로도요. 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요. 이번에 자기가 진박 아니면은 야당하고 연합해가지고 진짜 탄핵시켜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요.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실세는 누구였냐, 실제 주인은 누구냐, 저는 보이지 않는 힘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야권으로 권력이 넘어왔을 경우에 이들의 폐악질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저는 이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치면 4대강 천안함부터 지금 현재 경제 파탄까지 이 책임을 전부 다 물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물어야. 지금은 언론이 장악돼서 지금 경제니 안보니 외교 관계가 첨사 같은 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지면 얼마만큼 이 나라를 짓밟아 버렸는지 그들이 낱낱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거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반항하고 있다. 그것이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내세워서 또 새로운 테러리즘을 통해서 선거를 굴절시키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을 굴절시키고 있다라는 게 지금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또 있습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또 다수당을 차지한다고 하고 만약에 진박이 친이계처럼 약 한 20석 정도로 머물러 버린다면 다음 차기 대권 후보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당내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범친박까지 합쳐서 친박을 70석 정도를 내보내서 최소 50석 이상은 진박이 가져야만 박근혜를 지킬 수 있다. 퇴임 이후에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이거는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또는 지자체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라는 것이 헌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이 사람들에게서는 다 호위무사예요. 그게 국회의원이 됐든 지자체장이 됐든 나는 박근혜를 지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민주정부냐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헌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독점되고 사유화되고 선거가 그거의 어떤 빌미로서 이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박근혜의 권력은 신비한 측면이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 친박계가 공천 학살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 한나라당 시절에 그렇게 공천 학살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다 탈당을 해가지고 박근혜는 탈당도 하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친박연대라는 것을 외곽 조직으로 만들었죠. 무슨 당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것은. 그래놓고 당선돼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무슨 연어의 회기도 아니고 뭐 이상한 짓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어떤 우리가 보통 어떤 정상적인 당 안에서 당권을 잡고 그 안에서 경선이 이루어지고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상적인 당 운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방식이고 어떤 편법을 쓰든 말든지 간에 박근혜를 결사옹위 해야 된다라는 게 새누리당 안에서의 지금 이 진박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70석을 꽂아 넣어서 50석 이상이 당선이 돼서 결사옹위 이 상태가 잘 이루어질 것이냐? 자,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새누리당 내에서 당내의 당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최대 개파인 거죠. 그렇게 남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식의 요동이 치게 되거나 대선에서 만약 실패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또 탈당이나 분당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탈당이 일어나든 분당이 일어나든 뭐가 어떻게 와사리가 되든지 간에 박근혜를 결사옹위하는 진박의 그 로서의 그게 옛날 이름은 친박연대이든 지금의 이름은 진박연대이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거는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축소되어도 박근혜는 나는 절대 그냥 죽지 않아. 이게 된다는 거죠. 호족이야 호족. 많이 피곤해 보인다. 늘 잠을 잘 못 자. 침대를 바꿔보지 그래. 침대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 이거 왜 이래? 3A 9존 오가닉 원단 소로나 패드 국내 최고의 기술력 쇼앤 매트리스가 있잖아. 모든 스펙이 최고야. 그게 뭐야? 침대가 뭐 그리 복잡해? 딴지 마켓에서 쇼앤 침대를 클릭하세요. 아, 고민되네. 침대는 고민입니다. Come on, baby. 다시 해. 남자를 유혹한다고 생각해봐. 그런 적이 없어. Come on, baby. 근데 이 광고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녀가 싱글 침대임을 다 알고 있죠. 어린 형이 베이비가 그 어린이였어. 어린이 커먼이었어. 자, 일단 이거 갖다가 한번 써볼게. 딴지 마켓에서 쇼앤 침대를 클릭하세요. 침대는 고민입니다. 쇼앤 침대. 딴지 마켓을 믿어보기로 했어. 언니, 요즘 얼굴색이 말이 아니네.
글쎄, 계절을 타나? 미네랄 바이오에서 만든 천연 이온 칼슘 화장품을 써봐. 진미 언니도 그 화장품으로 피부톤 좋아졌더라. 맞아. 엄청 예뻐졌던데? 그래? 미네랄 바이올린? 미네랄 바이오. 야, 그거 어디서 사는 건데? 벌써 구매할 필요는 없고 일단 회원가입해서 공짜로 주는 키트를 먼저 써봐. 검색창에 미네랄 바이오 치고 들어가 보세요. 겁나 좋아. 엄마가 아기랑 쓰는 천연 화장품이야. 미네랄 바이오에 가입하셔서 추천인 아이디에 버드플라이라고 쓰시면 대용량 미니키트와 이온 칼슘 미네랄 스프레이 70ml를 드립니다. 시작하세요. 미네랄 바이오. 농어촌에서 직거래도 하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착한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대박이겠지? 거기가 어디야? 팥가게라고 www.podgage.com. 팥을 파는 곳인가? 그 팥이 아니고 팟캐스트 애청자들을 위한 특화된 가게라네. 한번 들어가봐요. 전라도 광주 김치 세트, 화순의 유기농쌀, 경상도 밀양의 눈꽃 동충하초 발효차 등등 팔도 우수 농수산물이 가득해. 직거래를 통한 저렴한 가격? 대박인데. 팥가게 www.podgage.com. 아, 팥이구나. 시오팥. 됐어, 거기는 필요 없고. 웬 애드립을.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덮잖아요. 포장을 잘하는 거잖아. 굉장한 악인데 선인 것처럼 포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껴나가고 있거든. 예를 들면은 박근혜 임기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잠깐만 해봐요. 왜 이 사람을 중간평가를 해서 끌어내려야 되는지. 사실상 진박들이 당선이 많이 안 되면 박근혜는 탄핵된 거라고 봐. 국민적인 힘으로. 진직됐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노동 계약도 그렇잖아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실은 대기업에다가 몰아주기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묘하게 그 잘 포장시키는 방식으로 택해서 기업들이 법이 안 바뀌면은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드니까 청년들 일자리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교묘하게 덮고, 세월호 사건만 우리가 봐도요. 뭔가 냄새가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사건이잖아요. 이게 고의침몰 의혹도 있고 국정원과도 연관이 있다는 서류가 이미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교통사고가 난 걸로 포장을 해서 지금 국회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삭발을 하셨는데요. 또 최근에 특검 하겠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가족들 불러놓고 특검이라도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 수사권 기소권을 안 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물론 그건 안 주는 대신 특검을 하겠다는 식이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상 지금 19대 국회가 다 끝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건 무산위기가 있어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검해라. 그래, 특검해야 되는 이유는 검색만 해보셔도 나와요. 유가족들이 지금 10일까지 국회가 2월 임시국회 10일 마감이었죠. 마지막 국회가 이제 선거 전에 끝났는데, 이때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80시간 1인시 단식, 철야 1인시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 철야 말이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철야 24시간 1인시 단식 하면서 이렇게 투쟁을 했죠. 어제 12시에 제가 볼 때는 유례 없는 기자회견입니다. 자정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확히 딱 기가 끝나는 12시에. 그런데 그 특검은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서 그게 들통이 났죠. 이 들통이 나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갖가지 의혹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국정원과 해수부에 파견된 국장급들이 어쨌든 계속 유가족을 고발 고소하라고 보수단체들한테 의뢰한 행위들, 이 전반적인 것들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대로 만약에 개정이 되지 않으면 2월 달에 특조위 활동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럼 더 이상 활동을 재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빨리 개정해서 특조위 활동의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더 심각한 건 지금 예산도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도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빨리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쌩 까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사실상 특조위는 무력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조위가요, 올해 6월까지잖아요. 그렇죠. 총 예산 중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공무원들 다 포함해갖고 실제로 활동비가 7억인가밖에 안 돼요. 그렇죠.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고. 밥만 먹고 지내라는 거죠. 7억이면. 최근에 밝혀진 또 세월호에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교신 그 음성인데
승객이 450명이라서 지금 경비정 이거 한쪽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추가적으로 구조를 하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교신을 해요. 그래서 세월호 관련해서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빠져나왔다는 뭐 그런 정황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녹취록을 누락시키거나 변조를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야. 해경 1, 2, 3정에다가 여객선에 선원 현재 6명하고 응급환자 1명, 7명 대기 중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그 녹취록에다가요. 선원을 빼요. 그 녹취록에다가는 그 응급환자 1명, 뭐 7명 뭐 대기 중 이런 식으로 선원이란 말을 빼버림으로써 해경이 스스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수사권, 기소권이 없다 보니까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특검을 방해를 하고 있어. 어찌됐건 간에 세월호 하나만 봐도 박근혜는 중간평가를 받고 세월호 사건으로 만약에 국민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까지 지금까지 2년 가깝게 다음 달이면 2주기가 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탄압한 정부라 그러면 진짜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돼요. 다른 뭐 실정 다 빼고라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그 첫 번째 그 무능력함, 두 번째는 덮기 위한 사악함, 조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도 박근혜는 끌어내려줘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180석 얻네 만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가는 선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어쨌든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과반이니 아니니라는 걸 떠나서 만약에 세월호가 터지고 이런 많은 의혹들이 노무현 정부처럼 언론이 살아있었더라면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언론만 살아있어도. 이명박이가 그래서 언론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죠. 기승전 언론이에요. 무조건. 언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저는 정말 끔찍한 게 이 국회의원을 욕하기 전에 이 언론이 얼마만큼 이 사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얼마만큼 우민화를 시키는데 선병에 서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박근혜의 식민 우민화가 거의 되고 있다. 어제 제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학원가에서 카페에서 이제 작업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25살짜리 여성 둘이 앉아서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어요. 근데 25세겠지. 25살은 또 뭐야? 25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되는 그 여성들의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됐어요. 페북에도 올려놨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한 여성 키가 큰 여성이 이럽니다. 테러 일어나면 나 말레이시아로 갈 거야. 준비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여성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시밥 테러 일어날 것 같지 이렇게 그 25세 젊은이들의 용어로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이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야, 이 젊은 애들이 몇 달 동안 테러, 핵미사일, 북한 도발, 사이버 테러 이런 걸 주입하다 보니까 아, 지금 테러가 곧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응 방식이 회피라는 겁니다. 회피. 그것에 대한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보니까 이미 언론에 우민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젊은 층도. 그래서 사실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정말 무서운 사회가 돼가고 있구나. 이게 우리는 저 새끼들 또 저 짓거리 하네 또 뭐 정부 메카시네 뭐 이렇게 이제 치부하고 말지만 실제로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나라가 실제로 지금 테러가 곧 일어나겠구나. 전쟁이 곧 일어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 위기의식을 극복하는데 애국으로 튀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정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극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젊은 여성들은 말레이시아로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문민화 이후에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해보거든요.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인데. 철학이 없어요. 아니 박정희보다? 박정희보다도 더 최악인 것 박정희는 뭐 지들 말대로 경제라도 발전했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문제는요 지금 총선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언론 자체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 제대로 된 언론 같으면은 이 선거가 갖는 목적이랄까 같은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제대로 된 프레임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그냥 연예인들끼리 암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친박계 대 무슨 자기들끼리 붙고 이런 거라서 선거의 전선이랄까요? 선거의 어떤 컨셉이 사라져버리는 결국엔 사람들이 혼돈인 상태에서 나는 박근혜가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 진박을 찍을 것이고 박근혜가 잘못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 진박이 아닌 사람을 찍을 것이고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언론이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이번 선거는 박근혜 심판 이 가장 첫 번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정청래 의원의 일단은 공천 탈락 컷오프가 굉장히 아쉬운 게 박근혜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선명성 있게 이야기했던 국회의원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찌됐건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이 최약성 그 최약성을 최근 이번에 3월 10일 대구 방문으로 또 한 번 느꼈다. 야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난 정말 박근혜가 대구를 갔다 와서 즉시 대구 지역 내에 여론조사 업체가 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구 방문이 3% 지지율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다 짜져 있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언론을 통해서 완전히 민의를 왜곡시켜버리는. 좋게 표현하면 여론을 끌어오는 건데 나쁘게 표현하면 여론 조작하는 그 이건 조작이에요. 그 메커니즘이 다 있는 거죠. 사실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구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야 내가 진박을 지지해야지 비박을 지지해야지 하고 있다가 박근혜가 가니까 생각이 바뀌었어라고 나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비가 강주 내려갔어요. 근데 강주 내려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강주 내려가서 100만 원을 쓰고 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요. 신비가 강주 가서 100만 원을 쓰고 왔다는데 강주 시민들 신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긍정적이지 시발. 신비가 누군지도 몰라도 긍정적이지 100만 원 썼다는데 그런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내 얘기. 근데 확실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박근혜가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참 모자라 보이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쏟아부어서 지뭘 어떡하려고 정치적인 부담은 좀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구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박근혜는 이제 지는 권력이고요. 유승민을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TK에 또 다른 대권 주자 안 나와요. 나라면 대구 분들이 현명하게 유승민 또는 유승민계 국회의원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푸나님은 아직도 착한 거예요. 마음이 선하고. 이항구가 유승민을 공천하겠대요? 안 해요. 이것도 내기감인데 지금? 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자, 좋아.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니까 내기 한번 해. 지금 유승민 공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전략 공천으로 뺀다. 아니 나는 수도권으로. 정청래가 이쪽에서 컷오프해서 날아가는 걸 보니까 저쪽에서도 유승민 안 될 것 같아. 안 하고 수도권 경쟁 지역에 아마 집어넣을 유승민을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네, 수도권으로. 그것도 묘안인데 나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유승민 공천 안 할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수도권표 다 날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유승민을 수도권에 꽂아? 수도권에 꽂는 거야. 유승민이 언제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당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 공심위에서. 공심위에서 일단 전략공천제 70군데를 선택했기 때문에 적어도 70군데가 전략공천이라면 당선 가능한 지역을 전략공천이라고 하거든. 당선 가능한. 우선적으로 이 사람은 꼭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해. 이게 70명이랑 이항구가. 이게 이제 박심인 거지. 박근혜가 쪽지 준 거지. 70석 밀어붙여. 그러면 이게 TK가 30석. 대구 경북 총 합쳐서 한 40석.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는 거의 전략공천제로 가야 된다.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유승민은 네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살아와. 이렇게 해서 수도권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묘한인데 이거 새누리당 공관위에서 이거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야. 유승민을 거기서 안 하면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근데 명분은 없어요. 유승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지역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악수하는 장면이 매스컴에 나왔는데 갑자기 내가 수도권 어디에 꽂힌다라고 그러면 지가 거기서 당의 어떤 부름을 따르겠다라고 올라올까요? 선거란 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공심위를 뒤집을 수가 없잖아. 유승민 어디로 가? 수도권에서 나와서 싸워야지. 그러니까 지금. 정치 컨설턴팅 야매 신비님의 진단은 유승민은 대구에서 컷오프가 되는데 수도권에 전략 공천될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되면 유승민 입장에서 또 하나의 굉장한 기회를 얻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에서 살아 돌아오면 그렇지. 그럼 어떡할 거야? 이제 뭐 누가 눈꼴이 시끄럽다고 뭐 쟤를 빼내버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훨씬 더 거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김무성보다 훨씬 거물이 되는 거죠. 이게 누가 더 나이브한 건지 저도 제 의견을 말해보면은 제 생각에는 유승민이 공천을 못 받는 상태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아예 수도권도 안 주고. 네, 그러니까 여론은 나빠지겠지만 걔들한테는 정말 잘못된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밀어붙이면 먹힌다라고 하는 민심에 대한 어떤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는 거야. 분노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뭐 반발은 좀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심기되어 있는데 유승민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수도권에다가 꽂아준다? 그건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탱크로 밀듯이 밀어버린다.
그리고 반발 한 일주일 정도면 잦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반발도 없을 것 같아. 또 여론조사 해가지고 유승민 컷오프 시켰더니 대구 지역 지지율 3% 상승. 마음에는 별로 안 들지만 받아들일게 하는 그런 여론으로 그렇지.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유승민 대구에서 공천 안 된다는 것에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민님 다른 의견 내줘봐요. 아니 저는 솔깃한데 들어보니까. 설깃해. 어느 쪽이 더 설깃해? 아니, 그러니까 네. 수도권에 꽂으면 네. 공관위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너를 공천을 안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는 네의 어떤 지금까지 패턴을 보았을 때는 수도권에서 네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다. 그게 더 맞지 않냐. 그렇지. 이렇게 설득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정말 살아올지 안 올지는 이제 모르는 건데 굉장히 야성이 센 어떤 곳에다가 박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홍민 PD하고 이제 서로 이제 팟캐스트의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워낙에 정치가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예측한 거 다 틀리더라. 그렇지, 다 틀리지. 정동영 국민의당 안 간다? 땡. 박지원 국민의당 안 간다? 땡. 안철수 탈당 안 한다? 땡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날아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니들 정치도 모르는 무슨 일반 것들이 듣보잡들이 이렇게 한다고 김용민도 똑같이 그렇게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종편도 다 틀렸어요. 근데 댓글이 새가 날아든다 이 새끼들아. 김용민 같은 시사평론가를 보고 본받아라 이렇게. 그런데 그만큼 비상식적인 결정들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도권에 만약에 바뀐다라고 한다면 정청래 지역구에 꽂는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나는 지금은 당장 말도 안 돼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여론 봐가면서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다 꽂아놓고 야권 사람들의 어떤 혼돈 같은 걸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말해놓고도 진짜 웃긴다. 아니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정청래 지역구에다 누굴 꽂는다고요? 유승민. 아니 가능하죠. 가능하지. 근데 공상 소설을 한번 써보는 건데. 아니 근데 문제는 정청래가 누구나 와라. 내가 다 박살을 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정청래가 가니까 없네.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 지역구에 다른 사람을 꽂아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승민을 갖다 받고 뭔가 혼돈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정청래 지역구에 야당이 좋은 사람이라도 박히면은 일단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이 정청래 밀어냈구나 하는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새누리당 사람 중에 유일하게 호감이 있는 유승민이 거기다 꽂혀봐요. 그럼 유승민이 당선되지. 굉장히 이상한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도 참.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아마추어가 나중에 뒷걸음질 치다가 누구를 확 밟을 수도 있어 이거. 나중에 이게 전설의 어떤 그 성지가 되는 걸 수도.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요 지금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헛발질을 보다 보면 이게 단순히 실수나 뭐 이런 거냐 그게 아니라 어떤 교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식의 교감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뭐 웃자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박근혜 정권이 갖고 있는 이 패약성을 이 선거에서 최소한 새누리당을 과반을 넘지 못하게 조지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는 뭔가 진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파동을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실제로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요. 동네에 있는 민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SNS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끌어가고 나머지 여론들이 전파되는 언론이 막혀있다 보니까. 그런데 야당을 찍지 않을 조중동의 눈치를 봐가면서 진짜로 박근혜 정부와 가장 잘 싸웠던 사람을 공천에 끌어내리는 걸 보면은 정말로 이 선거가 박근혜 중간 심판이 될 수 있겠냐는 아쉬움을 한번 가져보면서 이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짜증납니다 지금. 본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숙취 해소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의 연대 광고입니다. 숙취 해소제가 필요하신 분만 들어주세요. 술 하면 우리 송 작가님이 하잖아. 술 하면 빠지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술을 못 먹는 이유가 제대로 된 술을 이렇게 풀지를 못해가지고 지병이 생긴 거죠. 술 때문에. 살고 싶으면 술을 끊어라라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틈나는 대로 술을 마시고 있죠. 중국 가서 술 먹고 진상짓한 것도 방송으로 적나라하게 나갔어요. 네. 후회가 많습니다. 문제는 술을 먹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술도 적당히 마시면 몸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중국인들이 왜 한국에 소주 먹고 숙취에
시달렸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진짜 중국 사람들은 술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런데 반해서 우리 사람들처럼 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간 질환이라든지 그러니까 술에 의한 이 병변들이 오히려 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이 먹는 차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보이차도 있고 녹차도 있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어떤 차 문화 그쪽은 이제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기 때문에 다 끓인 물을 마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차들을 많이 마시는데 이 차 속에 있는 폴리페놀류, 폴라보노이드라고도 하는데 이런 차 속 안에 있는 카데인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성분들이 심혈관계 질환과 어떤 숙취에서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의사들의 속설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임상적으로 그렇잖아. 그렇군요. 그러네. 진짜 실제로 그러네. 그런데 우리가 숙취 소재 한번 광고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편안타. 네네. 그것도 저는 꽤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 근데 또 하나 소개해드릴 숙취 소재가 있습니다. 고려 생활 건강에서 만든 숙취 소재 술술 풀리고. 이름들이 참 철학적이고 좋네요. 약 같지 않고. 네, 술술 풀리고 머릿속엔 뚝뚝 바뀌어요. 술과 술이 풀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 연세대에서 임상시험을 해서 검증을 해본 거래요. 그래서 한국 물 학회지 논문 등에 등재가 됐다고 그럽니다. 파인피토라고 하는 일종의 콜라보노이드 성분을 기초로 한 자연 추출 물질을 가지고 이를 함유한 제품으로서 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게 증빙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음주 전후에 한 포씩 복용하게 되면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차이는 이제 포에 들어있는 포장은 맞는데 액상형이 아닌 분말 형태로 돼 있고 이게 이제 분말이라고 입에 남는 분말이 아니라 입안에 넣으면 녹아버리는 비타민 우리가 많이 먹는 거 가루 비타민 같은 형태로 수용성으로 녹아버리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숙취 소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숙취 소재들 있잖아요. 유명한 것들 뭐 견디셔라든지 그런 것들 효과 없다고 발표가 됐는데 중소기업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진짜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금력 같은 게 부족해서 많이 안 팔리고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단은 숙취라고 하는 주 원인이 몸 안에서 생겨나는 아세트알데히드 즉 알코올이 분해되고 남은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주 숙취의 원료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의 거를 생성 과정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게 파인피터, 폴리페놀류의 화학물질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꼭 숙취 해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늘 외부적인 독소에 노출돼 있는 일반인들이 좀 편하게 일상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즉 비타민 C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이런 항산화류 폴리페놀 계열의 건강 보조제들을 평소에도 술과 관계없이 장복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재. 맞아요.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막 화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원래 재료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드리면은 산수유, 복분자, 울금, 홍삼, 감, 구기자, 진피, 메밀, 미나리, 양파, 콩나물, 쑥, 칡, 민들레, 산사, 정력식품인데요, 이거. 하여튼 뭐 이런 그 폴리페놀 계열의 어떤 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 4,000종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러한 폴라보노이드의 양리 작용은 모세혈관의 투과 그리고 항알레르기, 혈압 강화, 살충과 항균, 간세포 보호 등 이 항산화 전반에 대한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남자들 술 담배를 하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끊지 못한다고 하면 그로 인한 폐악을 줄여줄 수 있는 보조제 형태로서 반드시 먹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저도 이번에 중국 갔다 와서 차를 선물을 받았는데요. 아주 그때 이제 중국에서 술을 먹으면서 차를 같이 마시니까 확실히 숙취가 덜하는 거를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마시더라고. 차 한 잔 옆에 넣고 빼갈 마시면서 한 잔씩 입을 헹궈가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따라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술 아무래도 억제에도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를 마셔서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그래도 건강하다. 뭐 이런 식의 임상이 어느 정도는 맞지 않나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인데 술을 안 먹을 수는 없고요. 술이 좋은 점 많잖아요. 세상 살면서 그럼요. 호덕하고 행복하게 힘든데. 해주잖아. 근데 문제는 취하는 거 좋아. 취해야지 당연히. 술을 먹으면 취해야 되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토하고 머리 아프고 속 메스꺼리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숙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약들이라는 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전혀 없다. 과음하면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문제는 이게 좀 효과적으로 숙취 해소를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단순히 숙취를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몸을 보호한다 이거죠. 알코올의 어떤 독성으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산화제는 사람들이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활성산소 등을 억제해서 노화 방지 효과가 있고요. 암 발생이라든지 몸 안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일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먹어줘야 될 어떤 보조식품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차라든지 이런 아까 말씀하신 4천여 개의 그 항산화 물질들을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 꾸준히 장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류들의 제품들을 액기스화해서 추출해서 우리 몸에 충분할 만큼 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자연 성분의 이런 약품들. 식품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고 많이 이용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히 술의 천국은 맞는 것 같아요. 숙취 해소제 진짜 많아. 그리고 그 다양한 숙취 해소제를 먹어가면서까지 매일 밤 술을 먹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어떡합니까? 자력갱생하고 스스로 살아남아야지. 여기 다 박근혜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 있었거든요. 특별히 애국자여서가 아니라 정치가 너무 개판으로 들어가고 희망이 없으니까 술을 더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세 받아서 챙겨낸 돈 가지고 건강보조제나 숙취 해소 음료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국가가 술을 몇 병 먹으면 이걸 한 병씩 준다. 이런 그 마일리지 제도를 채택하면 어떨까? 병 주고 약 주고. 고려생활건강의 숙취해소제 술술 풀리고 팟캐스트에 대기업들이 들어오지는 않죠, 광고로. 근데 기술력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천문학적인 지상파의 어떤 광고비 같은 것들을 감당 못 하시니까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이게 마치 우리가 TV 지상파 프로그램을 드라마를 보고 열광을 하듯이 지상파 같은 데 나오는 숙취해소제가 정말로 좋은 건 줄 아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중소기업들의 숙취해소제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아, 이게 그런 제품들과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뭐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릴게요. www.kor, 아마 고려의 준말인 것 같아요. KOR, 케어, 보살피다, 뭐 이런 뜻이죠. KOR.care.co.kr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검색해서 고려생활건강 검색 같은 거 못해 하시는 분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688-3783 1688-3783 고려생활건강에 술술 풀리고, 술술 풀리고가 우리 팟캐스트에만 광고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이전에 노유진의 정치카페라든지 김호준의 파파이스에서도 광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검증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애용하고 있는 숙취 해소제입니다. 고려생활건강에 술술 풀리고였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술을 먹고 이걸 먹어본 뒤에 또 효능을 저번처럼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검증을 해보시고요.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지 마시고, 잘 안 된다 싶은 분들 항의 메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건배.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쑥스럽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새날에서 듣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새날 애청자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혜택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연대입니다. 정말 끔찍한 게 이 국회의원을 욕하기 전에 이 언론이 얼마만큼 이 사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얼마만큼 우민화를 시키는데 선병에 서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박근혜의 식민 우민화가 거의 되고 있다. 어제 제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학원가에서 카페에서 이제 작업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25살짜리 여성 둘이 앉아서 대화를 우연히 어떻게 됐어요. 근데 25세겠지. 25살은 또 뭐야. 25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되는 그 여성들의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됐어요. 페북에도 올려놨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한 여성, 키가 큰 여성이 이럽니다. 테러 일어나면 나 말레이시아로 갈 거야. 준비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여성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시밥 테러 일어날 것 같지? 이렇게 그 25세 젊은이들의 용어로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이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야, 이 젊은 애들이 몇 달 동안 테러
핵미사일, 북한 도발, 사이버 테러 이런 걸 주입하다 보니까 지금 테러가 곧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응 방식이 회피라는 겁니다. 회피. 그것에 대한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보니까 이미 언론에 우민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젊은 층도. 그래서 사실은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정말 무서운 사이가 돼가고 있구나. 이게 우리는 저 새끼들 또 저 짓거리 하나 또 뭐 정부 메카시네 뭐 이렇게 이제 치부하고 말지만 실제로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나라가 실제로 지금 테러가 곧 일어나겠구나, 전쟁이 곧 일어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 위기의식을 극복하는데 애국으로 튀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정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극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젊은 여성들은 말레이시아로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문민화 이후에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해보거든요.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인데. 철학이 없어요. 아니 박정희보다? 박정희보다도 더 최악인 것 박정희는 뭐 지들 말대로 경제라도 발전했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문제는요, 지금 총선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언론 자체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 제대로 된 언론 같으면은 이 선거가 갖는 목적이랄까 같은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제대로 된 프레임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그냥 연예인들끼리 암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친박계에 대해 무슨 자기들끼리 붙고 이런 거라서 선거의 전선이랄까요? 선거의 어떤 컨셉이 사라져버리는. 결국엔 사람들이 혼돈인 상태에서 나는 박근혜가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 진박을 찍을 것이고 박근혜가 잘못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 진박이 아닌 사람을 찍을 것이고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언론이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이번 선거는 박근혜 심판 이 가장 첫 번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정청래 의원의 일단은 공천 탈락 컷오프가 굉장히 아쉬운 게 박근혜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선명성 있게 이야기했던 국회의원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찌됐건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이 최약성 그 최약성을 최근 이번에 3월 10일 대구 방문으로 또 한 번 느꼈다. 야,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난 정말 박근혜가 대구를 갔다 와서 즉시 대구 지역 내에 여론조사 업체가 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구 방문이 3% 지지율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다 짜져 있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언론을 통해서 완전히 민의를 왜곡시켜버리는. 좋게 표현하면 여론을 끌어오는 건데 나쁘게 표현하면 여론 조작하는 이건 조작이에요. 그 메커니즘이 다 있는 거죠. 사실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구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야 내가 진박을 지지해야지 비박을 지지해야지 하고 있다가 박근혜가 가니까 생각이 바뀌었어라고 나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비가 강주 내려갔어요. 근데 강주 내려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강주 내려가서 100만 원을 쓰고 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요. 신비가 강주 가서 100만 원을 쓰고 왔다는데 강주 시민들 신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이지 씨발. 신비가 누군지도 몰라도 긍정적이지 100만 원 썼다는데 그런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내 얘기. 근데 확실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박근혜가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참 모자라 보이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쏟아부어서 지뭘 어떡하려고 정치적인 부담은 좀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구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박근혜는 이제 지는 권력이고요. 유승민을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TK에 또 다른 대권 주자 안 나와요. 나라면 대구 분들이 현명하게 유승민 또는 유승민계 국회의원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푸나님은 아직도 착한 거예요. 마음이 선하고. 이항구가 유승민을 공천하겠대요? 안 해요. 이것도 내기감인데 지금? 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자, 좋아. 네.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니까 내기 한번 해. 지금 유승민 공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전략 공천으로 뺀다. 아니 나는 수도권으로 정청래가 이쪽에서 컷오프해서 날아가는 걸 보니까 저쪽에서도 유승민 안 될 것 같아. 안 하고 수도권 경쟁 지역에 아마 집어넣을 유승민을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네, 수도권으로. 그것도 묘안인데 나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유승민 공천 안 할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수도권표 다 날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유승민을 수도권에 꽂아? 수도권에 꽂는 거야. 유승민이 언제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당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 공심위에서.
공심에서 일단 전략공천제 70군데를 선택했기 때문에 적어도 70군데가 전략공천이라면 당선 가능한 지역을 전략공천이라고 하거든. 당선 가능한. 우선적으로 이 사람은 꼭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해. 이게 70명이랑 이양구가. 이게 이제 박심인 거지. 박근혜가 쪽지 준 거지. 70석 밀어붙여. 그러면 이게 TK가 30석. 대구 경북 총 합쳐서 한 40석.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는 거의 전략공천제로 가야 된다.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유승민은 네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살아와. 이렇게 해서 수도권 나와? 수도권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묘한인데 이거 새누리당 공관위에서 이거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야. 유승민을 거기서 안 하면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근데 명분은 없어요. 유승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지역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악수하는 장면이 매스컴에 나왔는데 갑자기 내가 수도권 어디에 꽂힌다라고 그러면 지가 거기서 당의 어떤 부름을 따르겠다라고 올라올까요? 선거란 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공심위를 뒤집을 수가 없잖아. 유승민 어디로 가? 수도권에서 나와서 싸워야지. 그러니까 정치 컨설턴팅 야매 신비님의 진단은 유승민은 대구에서 컷오프가 되는데 수도권의 전략공천 될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되면 유승민 입장에서 또 하나의 굉장한 기회를 얻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에서 살아 돌아오면 그렇지. 그럼 어떡할 거야? 이제 뭐 누가 눈꼴이 시끄럽다고 뭐 쟤를 빼내버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훨씬 더 거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김무성보다 훨씬 거물이 되는 거죠. 이게 누가 더 나이브한 건지 저도 제 의견을 말해보면은 제 생각에는 유승민이 공천을 못 받는 상태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아예 수도권도 안 주고. 네, 그러니까 여론은 나빠지겠지만 걔들한테는 정말 잘못된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밀어붙이면 먹힌다라고 하는 민심에 대한 어떤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는 거야. 분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뭐 반발은 좀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심기되어 있는데 유승민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수도권에다가 꽂아준다? 그건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탱크로 밀듯이 밀어버린다. 그리고 반발 한 일주일 정도면 잦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반발도 없을 것 같아. 또 여론조사 해가지고 유승민 컷오프 시켰더니 대구 지역 지지율 3% 상승. 마음에는 별로 안 들지만 받아들일게 하는 그런 여론으로 그렇지. 나 진짜 그러니까 유승민 대구에서 공천 안 된다는 것에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민님 다른 의견 내줘봐요. 아니 저는 솔깃한데 들어보니까. 설깃해. 어느 쪽이 더 설깃해? 그러니까 네. 수도권에 꽂으면 네. 공관위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너를 공천을 안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는 네의 어떤 지금까지 패턴을 보았을 때는 수도권에서 네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다. 그게 더 맞지 않냐. 그렇지. 이렇게 설득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정말 살아올지 안 올지는 이제 모르는 건데 굉장히 야성이 센 어떤 곳에다가 박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홍민 PD하고 이제 서로 이제 팟캐스트의 내용들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워낙에 정치가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예측한 거 다 틀리더라. 그렇지, 다 틀리지. 정동영 국민의당 안 간다? 땡. 박지원 국민의당 안 간다? 땡. 안철수 탈당 안 한다? 땡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날아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니들 정치도 모르는 무슨 일반 것들이 듣보잡들이 이렇게 한다고 김용민도 똑같이 그렇게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종편도 다 틀렸어요. 근데 댓글이 새가 날아든다 이 새끼들아. 김용민 같은 시사평론가를 보고 본받아라 이렇게. 그런데 그만큼 비상식적인 결정들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도권에 만약에 바뀐다라고 한다면 정청래 지역구에 꽂는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나는 지금은 당장 말도 안 돼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여론 봐가면서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다 꽂아놓고 야권 사람들의 어떤 혼돈 같은 걸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말해놓고도 진짜 웃긴다. 아니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정청래 지역구에다 누굴 꽂는다고요? 유승민. 아니 가능하죠. 가능하지. 근데 공상 농담으로. 소설을 한번 써보는 건데. 아니 근데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박근혜 씨가 우리 예상대로 한번 전에 예상했었잖아요. 대구에 가서 시장통을 돌더니 한 번 더 갔습니다. 야,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열망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뻔히 수가 읽히는데도 대구에 내려가서 유승민 죽이기에 돌입했다 이거죠. 야,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지금 박근혜가 갔던 곳들이 사실은 대통령이 안 가도 되는 행사를 만들어서 시간 단위로 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단은 유승민 선거구에 갔다라는 거죠. 시장까지 방문을 했죠. 유승민 선거구에서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야권이 제대로 지금 살아있다면
만약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면 이건 탄핵감이었어요. 당연하죠. 네, 선거에 완전히 개입하는 거니까. 직접 개입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 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 대구 경제만 살려주고 대구 경북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단합을 요구하면서, 단합을 촉구하면서 경북 대구가 단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박근혜가 얘기했던 창조 디자인 센터나 또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대구 창조 경제단지 조성, 섬유 창조 융합 혁신센터, 이게 대구 경북에만 몰아줄 것이냐, 그럼 다른 지역의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큰 편협적인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고 지역 차별적인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얼마만큼 박근혜 씨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고 지역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느냐에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맞죠. 지금 박근혜의 행보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을 예전부터 선거의 여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선거의 여왕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냐, 무엇을 욕망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가 현재의 이런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든가,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진짜 나라가 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자신의 텃밭에서 계속 유지 보존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신의 텃밭이, 그러니까 대구를 중심으로 구미, 포함 이쪽이 자신의 텃밭이 공고하게 있어주고, 자신은 이를테면 퇴임 이후에도 호족 내지는 어떤 퇴임 왕족 이런 상태로 자기 권력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인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100% 대한민국이 어쩌고 국민 통합이 어쩌고 분열을 막아야 되는 어쩌고 하는 소리가 다 개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가를 운영한다 이런 개념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페루에 나오는 안데스산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슈퍼푸드 예. 뿌리 식물인데 마카라는 식물이 있는데 해발 4,000m 넘는 고산 지대에서만 자란다. 고대 잉카 문명에서는 금보다 이게 더 비싸게 팔렸다고 할 정도. 그 마카 플러스 산삼, 우리나라의 산삼.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정력식품에다가 산삼을 합쳤다. 이런 개념인 거지. 남미에서는 인정받은 마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 최고인 산삼이 만났다고 하니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먹는 식량으로 선정할 만큼 세계적으로 검증된 완장식품입니다. 검색을 해보시는데요. 마카산삼, 회사 이름이 영한네이처고요. YHNATURE, 영한네이처.com 또는 co.kr, 여기가 오리지널이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마카 녹용과 청소년용 마카, 어린이용 마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술안주로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순고빈을 검색해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먹어봐야 알아.
몽골에서 들어온 말뼈를 미세 분말가루로 갈아가지고 환으로 만들면 칼슘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네요. 말 자체가 뼈의 성질이 소보다는 훨씬 더 강건한 게 맞습니다. 특히 몽골 말은 약효적 우수성은 뛰어납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D3를 첨가해가지고 흡수까지 잘 되게 만들어주죠. 나이 드신 분이나 폐경 전후의 여성들한테 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거고요. 다육기에 있는 청소년한테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말이 지금 칼슘의 대명사 같은 건가요? 대명사죠 원래는. 근데 그게 비싸고 못 먹으니까. 말뼈로 만든 칼슘 보충제 마슘한. www.한글로 칼슘명가.com 070-4241-4545 말로 만든 칼슘 환이란 뜻이에요. 마슘한.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이 사람이 갔던 지역구를 한번 볼게요. 정용섭 행자부 장관이 내려간 곳 대구 동갑. 그렇죠. 그리고 유승민과 관련이 있는 바로 그 지역 대구 동을. 다음에 하춘수 후보라고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유승민계의 국회의원들이 현역으로 있으면서 앞서고 있는 지역들이고요. 거기다가 또 그렇게만 가면 또 욕을 먹을까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김문수, 김부겸이 붙고 있는 수성구까지 이렇게 잔머리까지 좀 썼어요. 야 정말 아이고 내가 전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이야기를 안 믿는데 반신반의하는데 개성공단 폐쇄는 유승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안보, 북풍 이런 것들을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해야 된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었다는 건 뭐 우리가 뻔히 아는 거고요. 근데 야당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유승민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그게 더 끔찍해요. 그러니까 야당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더럽게 선거에 개입한다. 그래도 욕을 먹을 판에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당 새누리당이 이기면 뭐하나 내 사람 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한테 대든 놈 저기 눈 시퍼렇게 뜨고 계속 있으면 안 되지. 계속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폐쇄적인 권력이 유지 보존되는 거.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도 자기 사람, 자신의 이너서클 이거를 공고히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에서 보면 그 단지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보다 더 사악한 거예요. 좀 마귀할멈 같은 거야 진짜. 네, 그냥 느끼는 건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게 진짜 자기 스스로가 국가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선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선거에 이겨야 국가가 좋아진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그건 국가가 아니라요. 이 사람은 국가의 개념이 없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왜 구한말에 민비 그 사람이 자기 친척 혈족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 유지, 자기가 계속해서 궁 안에서 권력을 잡는 거 그거에 몰두했던 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조선 전체에 대한 이 어떤 운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이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 개념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실정을 하고 일본군을 뭐 끌어들이고 뭐 하는 등등까지 안 갔던 거죠. 이번 선거 구도는 참 사실 좋거든요. 박근혜는 완전 헛발질 계속하고 있잖아. 새누리당도 이렇게 약간 그 분당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쪼개진 상태로 가고 있고 야당이 조금만 잘하면 그런 기사까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새누리당 참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야당도 뭐 다른 방식으로 헛발질을 해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이쪽이나 저쪽이나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먹불인견의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또 계속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정치 혐오를 또 부추기는 일이 되는 거거든. 너무너무 더럽고 진흙탕 싸움이고 양쪽 다 뭐 무슨 미친 짓이냐. 이 중에 제정신인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 얘기를 또 계속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좀 판을 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애청자분들 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중앙에서 선거 지원이 그러니까 안보 위기, 그다음에 경제 위기를 강력하게 언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BS 공중파 9시 뉴스를 제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북한과 테러 문제로 21분을 끌었습니다. 21분. 그리고 그 다음에 21분 이후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편성하냐면요. 새누리당 공천 혁신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꼭지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갈등을 방송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이 서사가 딱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씨는 나름 있잖아요. 지금 선거에 여왕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중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의 탓은 곧 박근혜의 책임이 있는 거라고. 이건 박근혜 책임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안 거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놓고 가서 이제 와서 4년 차에 와서 창조경제가 대구 경북 창조센터가 어쩌고 디자인센터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동안에 뭐 했는데?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주민들이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동안에 3년 동안 뭐 했니 너? 뭐 했는데 이 지역에? 네가 뭐 했는데? 라고 물어보고 그 진실을 봐야 되는데, 그래놓고 키 리졸브 훈련을 지금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 국토에요. 군복을 입은 개구리복 군복을 입는 군인들이 공목보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녁에 총 들고. 저도 봤어요. 예, 저도 어제 우리 집 앞을 20명이 줄 서서 식스틴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그런 거 보면 되게 무섭단 말이야. 예, 그래서 안보 위기까지 딱 몰아놓고 대구를 딱 내려가서 뭐라고 하냐면 경제 위기 속 단합을 강조합니다. TK와 경북이 그러니까 경북과 대구가 단합을 해야 안보 위기를 또는 경제 위기를 넘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그 단합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단합인 거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제가 이제 열받은 게 뭐냐면 너미당이지만 저는 무당파니까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 하더라도 지금 공천 학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지금 박근혜 친박이 70석까지 지금 포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항구가 지금 70석까지 친박을 공천하겠답니다. 전략 공천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유승민을 죽이기 위해서 또는 진박입니다. 친박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박. 네, 진박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구를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간 단위로 움직였고 대규모의 대구 창조경제센터를 조립한 왜 시장을 갑니까? 왜 재래시장을 가죠? 유승민 지역 같은 데는 재래시장까지 훑었어요. 이건 뭐냐면 유승민이 죽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지 애비가 했던 독재적 리더십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따르면 무조건 난 살려준다. 내 목이 날아가도 나를 따르라. 나를 배신한 자는 무조건 죽인다. 이 원칙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로지 보이는 국가가 민족이고 없고 오로지 아까 지민님이 얘기한 대로 나한테 충성한 자, 내가 살아남는 길이 유일하다는 걸 그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한테 충성한 자는 내 목이 잘려도 지켜준다. 이거를 리더십으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되고 개판돼 가는 거죠. 박근혜 씨의 스타일이 난 이렇게 보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를 걸었을 때는 그 비난의 화살도 좀 적게 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그 데미지가 더 커진다고. 우리들 왜 방송으로 유승민이 지지율 안 올라가니까 박근혜 대구 또 가겠는데 며칠 만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유승민이 당선되면 어떻게 되냐고. 박근혜는 정치적 데미지가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차라리 내가 유승민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싫어하는 뉘앙스의 느낌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답게 뭔가 처신을 하게 되면은 유승민이 당선돼도 그 책임에 대한 패배랄까 자존심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망가지진 않거든. 근데 만약에 유승민이 거기서 당선돼 버려봐. 그럼 엄청난 내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박근혜 스스로가 정치적인 해안도 없어요. 그 어떤 상황들을 조율하면서 뭔가 좀 자기가 탈출 같은 거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르겠다. 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내려갈지도 모르겠는데 핑계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구의 방문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요즘 공심이라고 안 하더라는데 새누리당 공심이가 맞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갔으니까. 오늘 그 이항구의 워딩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더 강력하게 심사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공심이 심사위 맞잖아. 그렇지. 심사가 맞는 거죠. 공심위로 돌아가자고요. 우리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새누리당 공심위에서 이미 박근혜가 TK하고 경북을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천이 확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진박들. 그렇지 않고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경쟁 후보가 발표가 됐을 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또는 거기에서 전략공천을 이항구가 만약에 진박을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거기를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미 이항구와 박근혜는 내통돼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진박이 TK와 경북을 장악할 거다. 경북과 대구를 장악할 거다. 이런 게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저는 봅니다. 뭐 당연하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참 보면 아까 시민님이 얘기한 것처럼 언론 프레임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막 이제 뉴스에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 두 가지 쌍둥이 위기인 거죠,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정권의 책임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무슨 자연재해처럼 생각을 한단 그렇죠. 말이야.
그러니까 막 겁을 주는 곧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같은 식의 어찌할 수 없는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공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근데 새누리는 그 내부에서 정말 뭐 죽여버리네 어쩌네까지 쌍소리가 나온 상황인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가 없이 거기서 마치 나름 괜찮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해시시 웃는 상으로 박근혜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선거운동인데 민심을 살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 거는 당연히 이건 총선 후보나 지자체 선거 후보가 하는 지시이지 대통령이 거기서 골목골목을 훑어다니는 것은 선거 때가 아니라고 하면 아유 또 포퓰리즘 쇼구나 라고 얘기를 할 테고 선거 때에는 이거는 유승민이 아닌 상대 경선 후보자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 유세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가 대구를 하기 전에 밑밥을 쫙 깔았어.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이렇게 말했어.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현장을 방문해서 그렇지. 좋은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필 것입니다 했거든. 대구만 가고 말 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에 17개나 있는데 그중에 대구만 달랑 간 거야. 그러니까 대구에 선거운동하러 간다는 비난을 막기 위해서 미리 밑밥을 깔아놓고 대구에 내려가서 그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닌 거야. 그래놓고 국민들이 안 믿으니까 에휴. 왜 박근혜 우리 공주가 경제 행보라고 얘기하는데 왜 국민들은 안 믿어주는지 답답하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청와대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말 할 필요 없어. 네, 그 말 할 필요 없죠. 진정성이 있으면. 그러면 이번에 대구를 박근혜 씨가 얼마를 갖고 갔냐면요. 1,300억 원을 갖고 갔거든요. 아하, 선물 보따리. 네, 선물 보따리를 갖고 갔는데 이게 단기간 내에 하는 겁니다. 2010년 당장 올해부터 내년부터 진행되는 건데 타운 조성, 스포츠 타운 조성이 아까 디자인 센터 내에 스포츠 타운 센터를 370억 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과학 장비를 200억 원. 그다음에 기술 개발에 가상현실 VR 콘텐츠 개발하는데 400억 원.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하고 시장 진출을 하고 지식 컨설팅 하는데 지원하는 요거는 그냥 컨설팅 비용만 130억 원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장애체육센터 시설 스마트 서비스 제공하는데 200억 원. 총해서 1,300억 원을 주고 올해 446억 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처의 예산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세를 갖고 특정 지역을 몰아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최경환이 대구를 얼마를 갖고 갔는지 지고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박근혜는 정말 사악하고 이기적인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뭐냐면 자, 총선 이후를 보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꽂아 넣은 진박 70석이 정말로 당선이 된다라고 칩시다. 이렇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새누리당 내에서 그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새누리당을 당내 당의 상황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바로 이제 대선 전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선 후보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안에서 물론 당내 경선이나 뭐 등등이 있겠죠. 그럴 때 이 70석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흔들어 제낄 수가 있거든. 이건 정말 꽃놀이패를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죽여버리네 마네 같은 소리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후보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 박근혜가 퇴임 이후에도 자기 노후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 새누리당 내에서 그 후보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또 자기 고향에서 TK 지역의 자기 기반, 지역의 자기 기반을 공고하게 가진 채로 지방 호족, 이를테면 뭐 고려 말 뭐 이런 때 지방 호족, 뭐 황해도 어지를 가지고 있는 뭐 무슨 김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자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타도할 수 없는 권력으로 남겠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선거해서 진짜 친노라고 불리울 만한 진짜 걸수들을 뭐 70명을 박았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그냥 별 크게 영향가 없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돕고 싶다 워너비 라는 이야기를 한 거 가지고 꼬투리를 삼아가지고 탄핵까지 그쪽에서 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요 탄핵을 12번을 당해도 모자라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북이나 대구
국민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진짜 이 방송을 좀 많이 이 에피를 좀 대구 경북 주민들한테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급하게 대구 경북을 내려가서 하는 말이 청년 실업을 점검하러 왔다고 했거든요. 청년 실업을 점검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 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박근혜가 어떤 개짓을 했냐면 노동법 개혁을 통해서 취업 규칙을 이미 변경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불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주장에 의하면 월 5천 명씩 일자리를 지금 잃고 있다는 겁니다. 월 2천 명씩 이미 작년부터. 그리고 있고 파견법과 등등을 통해서 사실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임금 패키지를 통해서 정규직 임금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그제 발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기업들, 대기업들 있잖아요. 임금 인상을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침을 내렸어요. 못 올리게.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이 임금을 인상을 올리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가이드라인을 못 올리게 잡아놨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까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구 경북에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좀 사양 산업이 많죠. 많죠. 네. 그러면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대구 지역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의 사양 산업들이 왜 사양 산업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산업의 전환으로서의 모색을 하는 것이 진짜 TK와 경북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기 가서 사기치고 1,300억 뿌려봐야 시설이나 좋은 거 있지, 서민들이나 노동자들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죠. 창조센터 가서 노동자들이 거기서 뭘 하는데요. 그냥 이거는 선고용이라는 겁니다. 선고용. 전혀 경북하고 대구 지역 내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경제가 더 나아지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내려간 것이 아니고 오로지 진박 후보들 손잡아주고 진박 지역에 한 바퀴 돌아서 1,300억 뿌리고 내 사람들 당선시켜달라. 이거 딱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박근혜가 만약에 대구가 지금 300만이 넘습니다. 기업들만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대기업들을 어느 후보처럼 대기업들에 몰아주는 모든 혜택들을 중단시키고 대구 지역 내에 중소기업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제를 대폭 대기업에서 받아낸 거 세금을 밀어주거나 또는 지원하거나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돈 1,300억 뿌리고 진박 찍어달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저번에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청년 희망재단에서 기업들 막 100억 원 뭐 얼마씩 모았잖아요. 청년 희망 펀드죠. 네, 그 재단에서 모으는 게 펀드니까. 네. 근데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콘서트 이런 거예요. 아니, 실제로 뭐 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실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 나온 행사 제가 하나 들었는데 네. 콘서트를 하는 거야. 청년 희망재단에 뭐 청년들 일자리 없이 하고 콘서트를 해. 그래서 우리가 했던 말이 맞다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그 청년 희망재단에 취직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든 거야. 물론 뭐 걷어들인 돈이 있으니까 뭔가를 하겠죠. 근데 아주 기본적인 그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잖아. 청년 일자리가 안 만들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청년 희망재단에서 돈을 모읍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업들은 일자리 만드는 대신에 거기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 거기다 기부하고 우린 할 일 다 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1,364억 원을 모아줬어요. 이거 재단같이 이제 만들었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 첫 번째 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콘서트나 기획하고 있고 더더욱이 또 K리그나 FA컵까지 청년희망펀드에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실제로 이 돈은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떠한 산업을 융성시켜야 되는 거고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연구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연구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가. 그 지금 산업이 창조 산업으로서 전환하기 때문에 로봇 만드는 거, 인공지능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산업으로서 어떻게 견인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업들한테 줘서 기업들이 그 산업들을 양성시켜서 또는 이제 시작해서 예를 들면 그 구글처럼 말이죠. 이런 산업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연구 결과로서 대기업들한테 또는 중소기업들한테 주어서 새로운 산업을 융성시키는 데 만들어야 될 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그냥 FA나
뭐 K리그에 투자해서 젊은이들 기획이나 뭐 이벤트나 하고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평전과 자서전을 쓴 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때는 얼마나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까? IMF 때였던 것인데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IT 산업 이게 이제 미래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서 그쪽을 확실하게 육성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원도 굉장히 컸었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회의 IT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도 아주 혁혁한 업그레이드 시킨 게 맞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랬던 어떤 비전 같은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경제 위기를 어떨 때는 위기다라고 이용을 해먹고 어떨 때는 위기가 아니다. 자기 좋을 대로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청년 일자리와 관계되어서도 이를테면 여기 지금 수도에 물이 안 나오면 수도관과 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 뭐 구청에 가서 여기에 왜 수도물이 지금 단수가 되었는지를 알아본다든가 뭐 파이프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본다든가 시스템적인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물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자 생수 기금 여기다가 여기 물 좀 다 옆집 가서 물 퍼오고 여기다 물 좀 갖다 줘 봐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물이 어디에 쓰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이고요. 굉장히 초단기 처방이고 이것은 전혀 시스템적인 접근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래 비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제대로 된 어떤 판을 짜려 그러면요. 야권은 무조건 박근혜 중간 심판 정도로 갔어야 돼요. 신비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박근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해놓은 게 뭔지 얘기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라도 있는지. 어차피 정당이 존재하는 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고 그 정당은 그 대통령이라는 대표를 내세워서 나라를 좋게 뭐 꼭 잘 살린다는 표현보다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정치 또는 정권 국민들의 어떤 똑같은 공통점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5년 임기 중에 3년을 나라를 개판쳤는데 그 대통령이 속한 당이 또 다수당이 돼. 그런 선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박근혜 네가 지금까지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너한테 이제 표 줄 수 없어. 그리고 딱 선을 그어주고 다른 정파나 야당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게 오래 또 안 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난 민주정부 때에 그때 처음 정권이 바뀐 거잖아. 이를테면 쭉 일당 독재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딱 그때가 헌정사적으로 처음 정권이 교체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민정당이 개판을 치든 뭐가 개판을 치든 안 됐던 거라. 그러니까 계속 걔네는 사쿠라 야당 흔들고 또 그 야당이라는 사람들도 그냥 어떤 기득권 세력이면서 좀 지역을 달리하는 뭐 이런 정도이고 그런 상태에서 큰 여당 대 작은 야당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그 87 그 혁명 이후에 이제 여소야대가 되는 이제 그 상황 거기서부터 어떤 과도적으로 흘러가다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서 겪었던 것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실제로는 정확하게 정권 심판이 이루어지고 선거에 의해서 단죄가 되고 하는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금 안 되는 쪽으로 백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덮는 스킬 중에 대표적인 게 부풍이었다고 보고 선거철 다가오면 우리나라 그런 선거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정치를 잘했건 못했건 선거 앞둔 한 달 정도의 시점에 여론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렇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런 속에서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자기 당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행보만으로도요. 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요. 이번에 자기가 진박 아니면은 야당하고 연합해가지고 진짜 탄핵시켜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요.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실세는 누구였냐, 실제 주인은 누구냐, 저는 보이지 않는 힘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야권으로 권력이 넘어왔을 경우에 이들의 폐악질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저는 이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치면 4대강 천안함부터 지금 현재 경제 파탄까지 이 책임을 전부 다 물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물어야. 지금은 언론이 장악돼서 지금 경제니 안보니 외교 관계가 첨사 같은 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지면 얼마만큼 이 나라를 짓밟아 버렸는지 그들이 낱낱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거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반항하고 있다. 그것이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내세워서 또 새로운 테러리즘을 통해서 선거를 굴절시키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을 굴절시키고 있다라는 게 지금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또 있습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또 다수당을 차지한다고 하고 만약에 진박이 친이계처럼 약 한 20석 정도로 머물러 버린다면 다음 차기 대권 후보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당내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범친박까지 합쳐서 친박을 70석 정도를 내보내서 최소 50석 이상은 진박이 가져야만 박근혜를 지킬 수 있다. 퇴임 이후에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이거는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또는 지자체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라는 것이 헌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이 사람들에게서는 다 호위무사예요. 그게 국회의원이 됐든 지자체장이 됐든 나는 박근혜를 지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민주정부냐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헌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독점되고 사유화되고 선거가 그거의 어떤 빌미로서 이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박근혜의 권력은 신비한 측면이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 친박계가 공천 학살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 한나라당 시절에 그렇게 공천 학살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다 탈당을 해가지고 박근혜는 탈당도 하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친박연대라는 것을 외곽 조직으로 만들었죠. 무슨 당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것은. 그래놓고 당선돼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무슨 연어의 회기도 아니고 뭐 이상한 짓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어떤 우리가 보통 어떤 정상적인 당 안에서 당권을 잡고 그 안에서 경선이 이루어지고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상적인 당 운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방식이고 어떤 편법을 쓰든 말든지 간에 박근혜를 결사옹위 해야 된다라는 게 새누리당 안에서의 지금 이 진박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70석을 꽂아 넣어서 50석 이상이 당선이 돼서 결사옹위 이 상태가 잘 이루어질 것이냐? 자,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새누리당 내에서 당내의 당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최대 개파인 거죠. 그렇게 남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식의 요동이 치게 되거나 대선에서 만약 실패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또 탈당이나 분당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탈당이 일어나든 분당이 일어나든 뭐가 어떻게 와사리가 되든지 간에 박근혜를 결사옹위하는 진박의 그 로서의 그게 옛날 이름은 친박연대이든 지금의 이름은 진박연대이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거는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축소되어도 박근혜는 나는 절대 그냥 죽지 않아. 이게 된다는 거죠. 호족이야 호족. 많이 피곤해 보인다. 늘 잠을 잘 못 자. 침대를 바꿔보지 그래. 침대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 이거 왜 이래? 3웨이 9존 오가닉 원단 소로나 패드 국내 최고의 기술력 쇼앤 매트리스가 있잖아. 모든 스펙이 최고야. 그게 뭐야? 침대가 뭐 그리 복잡해? 딴지 마켓에서 쇼앤 침대를 클릭하세요. 아, 고민되네. 침대는 고민입니다. Come on, baby. 다시 남자를 유혹한다고 생각해봐. 그런 적이 없어. Come on, baby. 근데 이 광고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녀가 싱글 침대임을 다 알고 있죠. 어린이형이. 베이비가 그 어린이였어. 어린이 커먼이었어. 자, 일단 이거 갖다가 한번 써볼게. 딴지 마켓에서 쇼앤 침대를 클릭하세요. 침대는 고민입니다. 쇼앤 침대. 딴지 마켓을 믿어보기로 했어. 언니, 요즘 얼굴색이 말이 아니네.
글쎄, 계절을 타나? 미네랄 바이오에서 만든 천연 이온 칼슘 화장품을 써봐. 진미 언니도 그 화장품으로 피부톤 좋아졌더라. 맞아. 엄청 예뻐졌던데? 그래? 미네랄 바이올린? 미네랄 바이오. 야, 그거 어디서 사는 건데? 벌써 구매할 필요는 없고 일단 회원가입해서 공짜로 주는 키트를 먼저 써봐. 검색창에 미네랄 바이오 치고 들어가 보세요. 겁나 좋아. 엄마가 아기랑 쓰는 천연 화장품이야. 미네랄 바이오에 가입하셔서 추천인 아이디에 버드플라이라고 쓰시면 대용량 미니키트와 이온 칼슘 미네랄 스프레이 70ml를 드립니다. 시작하세요. 미네랄 바이오. 농어촌에서 직거래도 하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착한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대박이겠지? 거기가 어디야? 팥가게라고 www.podgage.com. 팥을 파는 곳인가? 그 팥이 아니고 팟캐스트 애청자들을 위한 특화된 가게라네. 한번 들어가 봐요. 전라도 광주 김치 세트, 화순의 유기농쌀, 경상도 밀양의 눈꽃 동충하초 발효차 등등 팔도 우수 농수산물이 가득해. 직거래를 통한 저렴한 가격? 대박인데. 팥가게 www.podgage.com. 아, 팥이구나. 시오팥. 됐어, 거기는 필요 없고 웬 애드립을.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론을 통해서 이렇게 덮잖아요. 포장을 잘하는 거잖아. 굉장한 악인데 선인 것처럼 포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껴나가고 있거든. 예를 들면은 박근혜 임기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잠깐만 해봐요. 왜 이 사람을 중간평가를 해서 끌어내려야 되는지. 사실상 진박들이 당선이 많이 안 되면 박근혜는 탄핵된 거라고 봐. 국민적인 힘으로. 진직됐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노동 계약도 그렇잖아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실은 대기업에다가 몰아주기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묘하게 그 잘 포장시키는 방식으로 택해서 기업들이 법이 안 바뀌면은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드니까 청년들 일자리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교묘하게 덮고, 세월호 사건만 우리가 봐도요. 뭔가 냄새가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사건이잖아요. 이게 고의침몰 의혹도 있고 국정원과도 연관이 있다는 서류가 이미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교통사고가 난 걸로 포장을 해서 지금 국회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삭발을 하셨는데, 또 최근에 특검 하겠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가족들 불러놓고 특검이라도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 수사권 기소권을 안 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물론 그건 안 주는 대신 특검을 하겠다는 식이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상 지금 19대 국회가 다 끝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건 무산위기가 있어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검해라. 그래, 특검해야 되는 이유는 검색만 해보셔도 나와요. 유가족들이 지금 10일까지 국회가 2월 임시국회 10일 마감이었죠. 마지막 국회가 이제 선거 전에 끝났는데, 이때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80시간 1인시 단식, 철야 1인시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 철야 말이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철야 24시간 1인시 단식 을 하면서 이렇게 투쟁을 했죠. 어제 12시에 제가 볼 때는 유례 없는 기자회견입니다. 자정 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확히 딱 기가 끝나는 12시에. 그런데 그 특검은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서 그게 들통이 났죠. 이 들통이 나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갖가지 의혹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국정원과 해수부에 파견된 국장급들이 어쨌든 계속 유가족을 고발 고소하라고 보수단체들한테 의뢰한 행위들, 이 전반적인 것들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대로 만약에 개정이 되지 않으면 2월 달에 특조위 활동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럼 더 이상 활동을 재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빨리 개정해서 특조위 활동의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더 심각한 건 지금 예산도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도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빨리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쌩 까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사실상 특조위는 무력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조위가요, 올해 6월까지잖아요. 그렇죠. 총 예산 중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공무원들 다 포함해갖고 실제로 활동비가 7억인가밖에 안 돼요. 그렇죠.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고. 밥만 먹고 지내라는 거죠. 7억이면. 최근에 밝혀진 또 세월호에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교신 그 음성인데,
승객이 450명이라서 지금 경비정 이거 한쪽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추가적으로 구조를 하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교신을 해요. 그래서 세월호 관련해서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빠져나왔다는 뭐 그런 정황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녹취록을 누락시키거나 변조를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야. 해경 1, 2, 3정에다가 여객선에 선원 현재 6명하고 응급환자 1명, 7명 대기 중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그 녹취록에다가요. 선원을 빼요. 그 녹취록에다가는 그 응급환자 1명, 뭐 7명 뭐 대기 중 이런 식으로 선원이란 말을 빼버림으로써 해경이 스스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수사권, 기소권이 없다 보니까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특검을 방해를 하고 있어. 어찌됐건 간에 세월호 하나만 봐도 박근혜는 중간평가를 받고 세월호 사건으로 만약에 국민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까지 지금까지 2년 가깝게 다음 달이면 2주기가 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탄압한 정부라 그러면 진짜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돼요. 다른 뭐 실정 다 빼고라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그 첫 번째 그 무능력함, 두 번째는 덮기 위한 사악함, 조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도 박근혜는 끌어내려줘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180석 얻네 만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가는 선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어쨌든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과반이니 아니니라는 걸 떠나서 만약에 세월호가 터지고 이런 많은 의혹들이 노무현 정부처럼 언론이 살아있었더라면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언론만 살아있어도. 이명박이가 그래서 언론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죠. 기승전 언론이에요. 무조건. 언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저는 정말